미국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시안 증오 범행 사건, 3.16 아시안 헤이트 크라임 사건, 3.16 사건입니다. 그 3.16 증오 범죄 사건 앞에서 우리는 누구인가 이런 생각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물론 아시안이고 한국 사람이죠. 일본 사회학자가, 일본인이지만 미국에 사는 사회학자가 중국, 한국, 일본 유교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세 민족을 연구했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 뭘 연구했느냐? 누가 유교 문화의 잔재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느냐? 20세기에 와서 누가 더 계급의식에 사로잡혀 있느냐? 영국은 왕이 존재하지만 평등 사상이 있는데 한국은 일제 36년이 없었더라면 왕족 나부랭이들이 곳곳에서 귀족 권세를 세도를 부리느라고 난리지겼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귀족들이 없어졌다라는 것은 참 다행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유교 문화, 여기에 뭐 어쩌고저쩌고 썼는데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상관오련 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군과 신, 권력을 가진 사람과 권력을 안 가진 사람은 차이가 난다. 아버지와 자식은 차이가 난다. 남편과 부인은 차이가 난다. 어른과 아이는 순서를 지켜야 된다. 이런 건데 이건 좋은 질서라고 저는 봅니다. 질서가 너무 없으면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는데 우두머리들이 선한 사람일 경우에 이 삼강오륜은 참 아름다운 풍습이라고 봐요. 그런데 한국, 일본, 중국 세 나라를 연구했는데 유교적인 계급의식, 남자가 여자를 깔보고 돈 많은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을 깔보고 한국인이 다른 아시안들을 깔보고 유색인종들을 깔보고 근거 없는 우월감, 이런 것들이 한국 사람에게 제일 많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사회학자가 조사를 실제로 했어요. 또 중국에서 공부한 제가 아는 친구 한 분이 있어요. 중국은 말이 중국이지 중국은 늘 사분오열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중국은 공자 맹자님의 사상이 2조 500년처럼 국가의 정책으로 그 넓은 중국의 국가의 이데올로기로 이념으로 꽉 자리 잡은 적이 없답니다. 그냥 우리가 중국 그러면 공자님, 맹자님 이렇게 알고 있는데 실제로 중국은 사분오열되어 있었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2조 5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유교 문화가 우리를 사로잡았고 이러한 계급 질서는 당연한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LA에서 얼마 전에 발표가 됐는데 LA에서 자라난 1.5세나 2세 여자 청년들이 75%가 한국 남자 XXX래요.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 부위, 부강, 남자와 여자는 차별이 있다. 남자가 우두머리다. 따라와야 된다. 이런 계급의식이 남자들에게는 유리하잖아요. 미국에서 자라난 1.5세나 2세 남자들도 남자가 여자를 지배한다라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피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여자 청년들 75%가 한국 남성을 싫어한다. 그러고 보니까 미국에 있는 일본 사회학자의 연구가 맞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계급의식 되게 좋아해요. 이게 지금 21세기인데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계급의식 때문에 유교 문화의 잔재 때문에 평등한 민주주의, 공정한 사회로 넘어가는 것이 시간이 많이 걸릴 거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증오범죄 한국 뉴스에도 대대적으로 대서특필했어요. 이거는 JTBC에 난 겁니다. 아시아계 표적 3월 17일 날 나온 거예요. 아시아계를 표적하는가? 지금 미국에서는 아니라고 자꾸 그러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아시아계를 표적한 범행이라고 보죠. 근데 조지아에서는 그렇게 하면 발표하면 이 후풍이 너무 셀 것 같아서 자꾸 아니라고 범행 동기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계를 표적하여 코로나 시대 증오 바이러스가 굉장히 퍼져가고 있다. 예, 이게 이제 범행입니다.
2021년 3월 16일 1시간 동안 8명을 살해했는데 아시안이 그 중에서 6명이고 한국인이 하필 4명이나 돼요.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제가 요 동네에 3년 동안 공부했는데 그때는 한인들이 10,000명밖에 안 됐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혐오의 대상이 될 수가 없지요. 뭐 미운 것도 뭐가 건덕지가 있어야 밉지 후 하면은 날아갈 존재 가치가 없으면 증오의 대상도 안 돼요. 따라서 아시안들이 백인들의 혐오의 증오의 대상이 됐다라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희생자들과 그 가족에게는 아하, 우리의 존재 가치가 이 땅의 주인 행세하는 백인들 눈에 확실하게 드러났구나. 이게 성장, 아시안들, 한국인들이 이 사회로 힘을 뻗어나가는 성장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징검다리라고 저는 봅니다. 1시간 동안 8명을 살해했는데 한국인이 하필 4명이나 되네요. 근데 이 친구는 성도착증 환자이기 때문에 한국 아시안하고는 상관이 없다 자꾸 그러는데 이 친구가 뭐 물어보면 대답을 제대로 하겠어요? 지금 굉장히 연구 중입니다. 바이든은 전문적인 용어로 규탄을 했어요. 침묵하는 것 공범이다. 미국 전역 규탄 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여기 한인타운에서 40분 동쪽으로 가면 중국타운이 큰 게 있는데 그 중국타운에서 아마 오늘 저녁 대대적인 규탄 대회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침묵도 공범이다 라고 말한 것, 요거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애틀란타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아시안 증오 범죄 규탄. 헤이트, 증오는 바이러스다.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자꾸만 퍼진다. 아시안 범죄 증오 스톱하라 뭐 이런 거고, 이 옆에는 샌프란시스코 청년이 한 것 같아요. 내 삶은 아시안 범죄 때문에 완전히 찌그러들었다. 백주에 아시안들에 대한 폭행이 벌어지고 있다. 이 젊은 중국인 같은데 이런 일들이 지금 뉴스에 연일연야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 있는 아시안들 상대로 하는 증오범죄와 이번 증오범죄가 다르다라는 것을 한국 젊은 여성이 글을 썼는데 그 글이 대서특필됐어요. 그건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이번 일어나고 있는 anti-Asian racism, 아시안들을 증오하는 범죄는 옛날 범죄하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뉴욕에서 잡힌 통계에 의하면 옛날보다 17%가 아시안들 상대로 증오 범죄가 더 늘어났어요. 예, 여기 한국 국기도 있네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대통령은 지난 목요일날 이거는 용서할 수 없는 악랄한 증오 범죄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그 전 대통령을 메시아로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그 전 대통령은 코로나19가 중국 바이러스다. 쿵플루. 예, 쿵푸가 태국, 타이 국민 스포츠 같은 거잖아요. 쿵푸라 그러는데 이 바이러스도 일종의 독감이잖아요. 그래서 쿵푸가 아니라 쿵플루. 그래서 동양적인 바이러스다. 동양적인 독감이다. 이런 식으로 딱지를 붙인 거예요. 이 트럼프의 영향력은 엄청나게 백인들 사이에서 강한데 그 트럼프가 바로 이 코로나는 아시안 거다 이렇게 말했고 그 여파로 아시안들을 상대로 증오범죄가 뉴욕에서 17%나 폭증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옛날에 일어나고 있는 개별적인 우발적인 아시안들 상대로 일어나고 있는 증오 범행과는 이번에 일어나고 있는 거는 트럼프가 부추긴 바람 넣은 행동이기 때문에 이거는 더 심각하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아시안인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권위주의적이라는 거는 우리 내부의 문제고
외부적으로 나오면 우리처럼 편견이 심한 사람이 없지요. 저는 트럼프가 중국 바이러스 그랬을 때 맞아 그랬어요. 속으로. 중국 놈들이 그 우한에서 뭔가 실험을 하다가 터뜨렸을 거야. 중국 바이러스 맞아. 저도 이 악랄한 혐오 범죄의 한 세포가 된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는 아시안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경상도 사람은 전라도 사람이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하는 것 같아. 강원도 사람은 정치의식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뭐 자꾸 하나님 나라 그러는데 저는 관심이 없죠. 나라! 에이, 그거는 딴 동네 문제야. 저기 영서 문제고 우리 영동에서는 그런 거하고 상관없어. 옛날에 우리 아버님 세대들 얘기 들어보면 한 번은 북쪽에서 내리고 한 번은 남쪽에서 쳐들어오고 이랬다 저랬다. 낑겨가지고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도 많대요.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헤이트 크라임, 이 지역 감정 어마어마하게 무서운데 어느 정도냐. 장로교회의 젊은 목사님이 미래를 내다보고 통일운동을 하자 그러는 통일위원장이 된 거예요. 제가 아는 장로교 목사님이. 그래서 당신 어디서 목회해? 물어보니까 그 남쪽 그 경계 지역에서 목회를 한대요. 근데 자기가 통일운동위원장이 됐대. 막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통일하려면 우리끼리 좀 잘 어울리는 법을 배워야 되지 않겠냐? 그렇죠? 그러면 당신 전라도 경상도 그 경계 지역에서 목회한다 그러니까 전라도 경상도 먼저 통일하자, 교류하자, 사이좋게 지내자. 이거부터 하면 어떻겠느냐 제가 물어봤죠. 목사님 그런 얘기하면 제가 교회에서 쫓겨납니다. 경상도 지역이었어요. 쫓겨나죠. 경상도 사람과 전라도는 차라리 친일파가 될 망정 친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은 못 될 거고 전라도 사람은 친일파가 되면 됐지 친경상도 사람 못 될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아마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갈라서 통치해 먹었는지도 모르죠. 제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트럼프가 바이러스는 아시안 거야, 중국 거야 그랬을 때 맞아 그랬거든요. 누군가가 남의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미국 백인들은 에이시안이라 그래요. 에이시안. 한국 사람, 중국 사람 구분하지 않아요. 에이시안들은 미안하지만 일본 사람은 안 들어갑니다. 다행이죠?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일본 사람은 에이시안에 안 들어가요. 일본 사람들은 노란 색깔의 백인이랍니다. 미국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초강대국이에요. 그 자리를 지금 중국이 쳐들어오고 있는 거죠. 도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백인들 입장에서 보면 일본 사람들은 고급 주택에서 살고 딴 동네 가서 살아요. 일본 사람들은 여기 많이 안 살지도 몰라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여러분 닌자라는 말 아시나요? 사무라이라는 말은 아시죠, 여러분? 닌자라는 말도 들어보셨나요? 미국에서는 성능 좋은 거는 다 닌자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일본 말이잖아요. 그리고 저녁 늦게는 주로 부동산 광고, 주식 광고, 건강식품 광고인데 건강식품 광고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거 먹으면 건강에 좋아. 왜냐하면 이거는 일본 사람들이 먹어. 그러면 광고 끝.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어요. 일본은 색깔이 노랗지만 백인 측에 들어가요. 미국에서 적어도 그래요. 따라서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배워야 될 게 많은 것 같은 슬픈 생각이 듭니다. 아시아는 일본 사람 뺀 나머지 우리 중국, 타이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까지 다 이게 아시안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국하고 관계가 거꾸럽기 때문에 트럼프가 바이러스가 이게 중국 거야 그랬을 때 은근히 맞아 그랬어요. 그런데 백인들은 우리를 볼 때 중국과 코리안을 하나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시안들을 상대로 하는 증오 범행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 21세기에 살면서 평등 세상에 살면서 권위주의, 귀족주의 그대로 간직하고 있고
지방색 인종에 대한 편견, 우리와 다른 사람에 대한 이유 없는 하대하는 그런 편견,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헤이트 크라임, 증오 범죄와 맞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침묵도 공범이다. 이게 바이든이 한 말인지 한국 MBC 뉴스가 붙인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요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공산주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많이 받은 해방신학의 핵심 개념입니다. 지금 법이 한 편을 들고 있어요. 백인이 범행을 저지르면 하루만 유치장에 갔다 오면 되고, 흑인이 범행을 저지르면 30년을 유치장에 가 있는다. 예를 들면 이런 법입니다. 세상이 그래요. 이렇게 법이 잘못되어 있는 세상에서 침묵을 지킨다라는 것은 이 잘못된 법을 편드는 공범에 속하는 겁니다. 그거를 사회구원이라 그래요. 법을 바꾸는 것을 사회구원이라 그럽니다. 제 제자가 한국에서 논문을 쓰는데 여러 한국 신학자들의 글을 종합적으로 정리했는데 이 사회구원이라는 말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더라고요. 영혼구원, 개인구원은 죄의 주소가, 소재가, 죄의 위치가 영혼, 개인에게 있다라는 거고, 사회구원이라는 말은 사회 제도 자체가 죄의 저장소다, 죄의 주소다, 그런 거예요. 영혼구원이냐, 사회구원이냐, 개인구원이냐, 제도구원이냐, 이런 거는 죄의 장소, 주소를 묻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든이 침묵은 범죄 행위와 똑같다라고 한 거는 미국 사회에 증오 범죄를 허용하는 법적으로 나쁜 법이, 악질적인 법이 세상에 가득 차 있는데 이것을 자꾸 투쟁해서 바꾸어야 된다. 이게 사회 제도를, 법을. 그런 의미에서 시위를 해야지 가만히 있는 거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기울어진 이 정의의 잣대를 옳다라고 묵과하는 거기 때문에 범죄 행위다라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바이든이 한 말의 의미가 뭐냐? 침묵은 범죄 행위다. 항상 그런 것 아니에요. 우리가 시시콜콜이 내 가족도 살기 바쁜데 뭐 남의 일에 콩나라 판나라 그거 어떻게 해요? 어떤 경우에는 침묵이 범죄 행위예요. 항상 침묵이 범죄 행위다. 모든 사람이 운동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은 아니에요. 여기서 사회는 제도를 말하는 거고, 이 제도가 평형 감각을 잃어버렸을 때, 정의를 잃어버렸을 때, 리차드 레이어드 말로 다수의 행복을 짓밟고 소수의 행복만을 보장하는 악법일 때 가만히 있으면 범행을 저지르는 공범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은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지만 신학에 있어서는 상식에 속하는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일러드렸습니다. 한국 사람들 권위주의 사회고 한국 1.5세, 2세 여성들의 75%가 권위주의적인 한국 남성 싫어한다. 그 다음에 라티노들이 이 한인타운에서 한국인과 나는 일할 수 있어 그랬을 때 한국 사람들을 빨리빨리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속전속결, 능률을 극대화한다. 예, 성급하죠. 그러다가 들켜요. 들킬 때를 대비해야 되는데 후닥닥 빨리빨리. 이게 한국 사람들의 성급한 마음이에요. 일본 학생들이 한국 학생들을 보는 시각입니다. 요거 중요한 거니까 요것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눈치를 좋은 말로 써요. 저 눈치 없는 놈. 예, 주변 상황을 알아보지 못하고 불쑥 남의 말에 끼어들거나 어른을 무시하거나 경우가 아닐 때 끼어드는 거를 눈치 본다 그래. 눈치 없는 놈. 그러면 욕이에요. 근데 일본 학생들이 한국 사람들을 비방할 때 눈치 그럽니다. 눈치 본다 이게. 주체성이 결여됐다라는 건데 한국 사람들 약점을 일본 사람보다 더 잘하는 민족은 아마 없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는 눈치를 좋게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주체성이 없는 걸로 본답니다. 이거는
학교에서도 그대로 통용됩니다. 제가 미국에 이민 온 건 아니지만 오자마자 클레어몬트 총장 스하키하고 개별적으로 시간을 좀 많이 보냈어요.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한국에서 교수 생활했다니까 자기 클레몬트 신학교 학생들 사이에 표절이 너무 많다. 이거 어떻게 건드릴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학교 교수도 아니고 꼭 책임질 수도 없고 그래서 이해시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우리는 권위주의 사회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내 생각은 이거 잘 못한다. 겁이 나서. 남의 눈치 보면서 산다. 그래서 글 쓸 때도 A가 이런 말을 했고 서울에서는 이런 말을 했고 부산에서는 이런 말을 했고 이순신은 이런 말을 했고 러시아에서는 이런 말을 했고 남의 말을 많이 인용을 한다. 그래서 스하키 총장은 모든 교수들이 한국 학생은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단어는 고급 단어를 쓰죠. 표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표절을 하기 때문에 아우성이다 그러는 건데 그거는 우리가 학교에서 교육을 그렇게 받아서 그런 거예요. 도덕이 아니에요. 내 생각은 뭐냐? 이 독창성, 창의성, 책임성보다는 눈치 보는 거예요. 권위주의 사회에 살았기 때문에 누가 뭐라 그러냐, 누가 뭐라 그러냐, 누가 뭐라 그러냐 이거를 다 긁어 모아가지고 나 공부 많이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런 창의성 빵점 때문에 미국에서 대학 교수 노릇하는 어떤 여자 교수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자기는 답답하다 이거예요. 한국인인데 한국인 편을 못 들고 미국 대학에서 한국인이 가르치는 겁니다. 다른 모든 나라 사람들은 내 생각은 이러고 막 지르는데 한국 사람들은 자기는 숨어있고 남의 말만 착 하는 거예요. 공부 많이 했다 이거죠. 권위주의가 학교에도 있고 눈치 문화가 우리들 곳곳에 숨어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우리는 주체성이 결핍되어 있고 다른 민족을 얕잡아보는 근거 없는 편견도 있고 아시안 우리는 누군가 잘 모르겠어요. 한마디만 더 할게요. 시간이 많이 갔지만 한인타운 가까운데 리를 도쿄라는 일본 타운이 있답니다. 일본 타운에서 관광객들을 맞이하면 그래도 제스처라도 일본 말로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미국에 살고 있는 일본 2세, 3세들은 다 잘 살고 어디론가 갔어요. 한국 사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일본 말을 기억한답니다. 그래서 리를 도쿄, 작은 도쿄라는 일본 타운에 거기서 일을 해본 경험이 있는 한국 할아버지가 개인은 한국 사람 똑똑해서 무섭다. 집단으로는 뻥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집단 단결력이 빵점이다. 한국 사람 주체성이 없다. 눈치 본다. 라틴어들이 우리 보고 너희들은 빨리빨리고 철저하게는 아니고 빨리빨리다. 학교에서 표절 도둑질한다. 아시안 우리는 누군가? 저는 중국 사람이 나와 같은 인종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백인들은 우리를 아시안이라 그러는데 저는 중국 사람이 나랑 똑같은 아시안이다. 중국인은 중국인이고 나는 나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아시안이라는 유대, 단결력, 결속력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죠? 좋은 아이디어가 생기기를 바랍니다. 리차드 레이어드에게 한 수 희망을 얻는다면 공동의 적이 나타나면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배운다. 이제 우리가 에이시안이라는 의식을 갖게 되는 시간이 왔는지도 모르겠고 두 번째 이 에이시안 중에 일본 사람이 우선은 끼어들지 않는다는 것도 굉장히 좁은 생각이죠. 우선은 마음이 조금은 놓입니다. 이러니 이게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